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전해드리는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일본과 우크라이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해서 해외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무기 수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필리핀의 여러 가지 장비들을 공유를 하기도 했는데 인도네시아에 모가미급 호위함 판매를 제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 방위상이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방문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한 가지 알아보고요.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고대했던 여러 전투기 중에 하나죠. 프랑스의 미라지 2005 전투기가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에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무기 수출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호위함 수출을 제한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4년 전 제한했던 모가미급 호위함 개량형 현지 건조 제한인데, 일본인들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협업했다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1월 5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는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인도네시아 측에 모가미급 개량형 현지 건조를 다시 제한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프라보어 수비안토 정부의 새 국방장관인 샤프레이 샴쇼에딘과의 국방장관 회담을 위한 것인데요. 일본은 인도네시아 해군 현대화를 위한 호위함과 잠수함 현지 건조 패키지를 제안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2021년 모가미급 호위함 8척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되 4척은 일본에서 건조해 수출하고 4척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기술 도입 방식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해당 제안은 인도네시아가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의 카를로 베르가미니급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탈락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수비안토 대통령의 사관학교 룸메이트이자 수비안토의 전처 아버지였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경호원이었는데요. 일본 측은 수비안토와 샴쇼에딘이 방위산업 확장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인도네시아 해군 건함 사업 자체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결제 능력이 부족하고 건함 등 방산 협력에서 신의가 없는 나라로 악명이 높다는 점인데요. 과연 인도네시아가 일본이 내민 손을 잡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좀 생뚱맞죠? 지금 호주에서 모가미급 개량형이 제한이 되고 있고, 사실 선정이 굉장히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호주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인도네시아에도 동일한 호위함을 수출한다.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출을 위해서 일본 방위상이 직접 자카르타에 가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대체 누구냐? 이 사진 속의 이 인물입니다. 샤프리 샴쇼에딘, 군 출신이고요. 수비안토 대통령의 사관학교 동기이자 룸메이트로 굉장히 절친한 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뒤가 구린 게 좀 많은 정치인들이 최측근 인사들을 이렇게 내각에 기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수비안토 대통령도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각종 무기 도입 사업을 확장하면서 엄청난 빚을 냈고, 그 빚의 일부, 즉 무기 구매 대금의 일부가 수비안토의 대선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수비안토의 최측근 인사가 건함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일본이 바로 여기에 착안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구태여 이 모가미급 호위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첫 번째 사진, 2021년에 모가미급과 경쟁했던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의 프린급 호위함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아퀴텐급이라고 부르고 이탈리아에서는 까를로 베르가미니급이라고 부르는데, 이탈리아에서 이 배가 굉장히 많이 건조가 됐죠. 수출도 많이 됐고요. 이 배의 단가는 현재 6억에서 8억 유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척에 1조가 넘는데, 이거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거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한 척에 1조가 넘는 배를 6척을 구매를 하고, 이것과 별개로 해서, 자, 이 두 번째, 인도네시아가 밥콕 인터내셔널과 계약을 체결한 에러웨드 140 호위함입니다. 이거는 영국의 31형 호위함을 기반으로 만든 수출형 호위함인데, 이것도 현재는 정확한 가격 정보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한 척에 3억 5천에서 4억 5천만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에러헤드 140 전투함을 현지에서 PT8이라는 국영 조선소를 통해서 2척을 건조할 예정이고요. 그 조선소, 우리 장보고급 DSME 1400형 잠수함을 한 척만 건조하고 먹튀했던 바로 그 회사죠. 거기서 건조를 할 예정인데, 자,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6,000톤에서 8,000톤 정도 되는 대형 전투함을 한꺼번에 8척이나 도입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정도 전력이 없었는데
공군의 전투기 전력이 급격히 불어나게 만든 그 라팔 계약이나 F-15EX 도입 추진처럼 해군력도 이런 식으로 팽창을 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공군 전투기는 한 대에 1,0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 합니다. 뭐 그러니까 몇십 대를 사더라도 2조 원, 3조 원인데 지금 이 모가미급 같은 경우에 기존 오리지널 모가미급 같은 경우에는 한 척에 4억 달러가 좀 안 되고 지금 30FFM이라고 해서 그 신급 호위함 있지 않습니까? 모가미급의 확대 개량형. 이거는 한 척당 가격이 거의 7천억에서 8천억 원 정도까지로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모가미급을 구매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겠죠. 사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 모가미급을 더 구매할 필요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지만은 아마도 이 의사결정의 가장 큰 변수는 일본 측이 인도네시아의 권력자들에게 얼마를 찔러주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사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모가미급이 인도네시아에 수출이 되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이 모가미급의 경쟁력이 굉장히 좀 약화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호주의 호위함 의사결정은 올해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일본이 대체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좀 보면 인도네시아와 협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과연 이 제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드론 사용량을 굉장히 늘렸죠. 우크라이나가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투기로 굉장히 공세적인 방어 제공을 하는 거죠. 프랑스는 또 프랑스제 무기를 이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프랑스제 전투기가 언제쯤 우크라이나 공군에 공급될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언제 공급되는지 그 일정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프랑스제 4세대 전투기 미라지 2005가 다음 주 작전 배치를 시작합니다. 이미 2대의 이송작전 준비가 시작됐는데 이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공여를 약속한 미라지 2005 전투기를 곧 인도할 예정이며 러시아 당국은 그 인도 시기를 1월 중순으로 보고 있다고 러시아 항공우주 전문 매체 아비아프로가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러시아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프랑스가 공급하기로 한 전투기는 늦어도 2주 안에는 키우에 도착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프랑스가 진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군사지원 패키지의 일부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가 공급하는 미라지 2000은 프랑스 공군에서 최근까지 사용한 미라지 2005F 버전으로 이 기종은 RDY 펄스 도플러 레이더를 이용해 24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8개를 동시 추적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4발의 미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2발의 매직2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미라지 2005F 전투기에 신형 전자전 장비를 통합하고 정밀 유도 무기 운용 능력을 더욱 강화해서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전투기 공급 일정에 맞춰 프랑스제 공대지 정밀 유도 무기들도 다수 인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미라지 2005가 인도되면 이 전투기는 공대지 작전은 물론 미카 미사일을 활용한 방공 전투에서도 활약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때 F-16 타도를 외치고 만들었던 프랑스의 역작, 과연 실전에서 이미 운용 중인 F-16들보다 얼마나 큰 활약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유럽 각국이 제공한 F-16AB형 MLU 버전이죠. 성능 개량을 한 버전이긴 하지만 미국의 제약 때문에 이 F-16 전투기들을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쿠르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AASM, 즉 프랑스제 해머 정밀 유도 폭탄을 계속 날리고 있는데 그 폭탄을 날리는 주체도 미그 29나 수호 27 같은 구소련제 전투기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라지 2000이라는 이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오고 프랑스가 이 프랑스제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공군의 미라지 2000이 배치가 되면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공세적인 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공중 초회를 돌다가 우크라이나 국경 밖에서 러시아의 공대지 미사일 발사 플랫폼이 포착됐다라고 한다면 사거리 80km 정도 되는 미카 공대공 미사일로 먼저 공격을 해서 러시아 영공에서 격추를 시킬 수도 있고요. AASM 같은 정밀 유도폭탄은 물론이고 각종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해서 쿠르스크를 비롯해서 접경 지역에 있는 러시아 군사 거점들을 공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미라지 2005의 공대공 작전 표준 무장 구성인데요. 일단 보조일러 탱크 2개가 들어가고요. 동체 중앙부에 미카, 레이더 버전의 미카가 4발, 그리고 주위에
적외선 버전의 미카가 2발, 이렇게 해서 총 6발의 미카 미사일이 장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미라지 2000의 채공 시간은 F-16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투 공중 초계를 돌면서 이 80km짜리 공대공 미사일 가지고 굉장히 공세적인 제공 작전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액조세 AM-39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가 돼 있죠. 2발이나 들어가는데, 이 액조세 미사일을 운용할 경우에는 가뜩이나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가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는 F-16 같은 경우에는 하푼 같은 공대함 무장이 없었죠. 자, 그런데 미라지 2000에 이 액조세를 달고 나가게 되면 크림반도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군함들에 대한 공대함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크림반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마구락5 수상 드론에 탑재된 함대공 미사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 함대공 미사일에 헬기 2대를 잃었는데, 이것 때문에 크림반도 주변의 항공작전이 어느 정도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대공 성능도 꽤 준수하고 공대함 타격 능력까지 갖춘 미라지 2000이 흑해는 물론이고 크림반도 지역에 대한 공세적인 공중전력 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쟁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일단 프랑스가 제공하기로 한 미라지 2000의 총 수량은 14대입니다. 뭐 더 이상은 제공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 14대 빨리 인도돼서 2025년 전황을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